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코로나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3배의 레버리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3편으로 TQQQ, 유프로, 유다우 같은 3배의 레버리지 ETF들은 닷컴 버블의 사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이제 백테스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1, 2편과 오늘 3편의 3편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을 만약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3배 레버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관점 자체가 100%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까지, 앞에 두 영상을 포함해서 오늘 영상까지 마지막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격적으로 마지막 닷컴 버블 사태에서도 3배 레버리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TQQQ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TQQQ는 만들어진 게 2010년이죠. 닷컴 버블은 그보다 앞선 200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 100 지수를 쫓아가는 TQQQ를 통해 갖고 당시 이제 닷컴 버블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에 윈도우 95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95가 나왔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게 대중한테, 민간인들한테 개방이 되면서, 인터넷이 개방이 되면서 95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 할 수 있다라는 희망들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 99년인데 99년부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금들이 IT 업계로, 미국과 뭐 한국, 독일 이런 데 IT 업계로 흘러드는데 가장 큰 돈이 흘러든 건 역시 미국 시장이었죠. 미국 시장이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99년을 갖다 기점으로 해갖고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 당시는 무슨 56K 모뎀 이런 거를 갖다 사용하던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초고속 인터넷이 아니죠. 지금은 느려도 100메가, 초당 100메가, 빠른 데는 뭐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56킬로바이트였습니다. 킬로바이트. 56킬로바이트. 56킬로바이트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느린 속도의 인터넷이었습니다. 전화를 사용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런 걸 사용하던 시기에 컴퓨터 사양도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이들이 이 당시에 하겠다라고 꿈꿨던 사업들은 이때쯤 이후에 가능해지는 사업들을 갖다 꿈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닷컴 버블이 펼쳐지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치솟았던 게 훅 가라앉았죠. 자, 이 닷컴 버블과 요때가 리먼이고, 자, 요 시기가 리먼이고 요 시기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인데 닷컴의 시계와 리먼 코로나를 비교하시면은 리먼이나 코로나는 닷컴 버블에 비하면은 그냥 조종장 정도로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얘들이 아무리 컸다라고 해도 닷컴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닷컴 버블 자체는 어마어마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 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리먼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길고 횡보장도 길었다라고 했죠.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 바로 회복이 되었지만은 근데 얘는 하락장이 훨씬 깁니다. 그리고 횡보장도 훨씬 길죠. 그래서 이제 좀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회복이 되려고 하는 시점에 리먼을 때려 맞아서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횡보장을 갖다 가지게 됩니다. 하락장 자체도 컸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먼보다 더 큰데 자, 과연 이런 사태에서도 우리가 이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항상 우리는 앞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장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과 이 상승의 시기에 매수를 하는 걸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최고점과 뭐 상승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히 이 시점부터 폭발을 했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고점을 향해 갈 때도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다가 올라갔는데 싶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정확하게 딱 날짜를 갖다 만드는 게 아니라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이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전체를 갖다가 닷컴 버블 시기라고 우리가 정해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고점과 상승장을 나누지 않고 닷컴 버블 전체 시기에 걸쳐 갖고 우리가 이 시점이 시작되기 직전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그냥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은 2000년 1월 3일로 잡았습니다. 2000년 1월 3일로 잡아갖고 우리가 $10,000를 1000만원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소제목을 한번 달아놨습니다. 지옥행 특급 열차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옥행 특급 열차에 탑승하신 것을 정말로 환영을 합니다. 앞에서 보신 코로나와 리먼 같은 경우는 조정장이었습니다. 닷컴 버블은 지옥행 특급 열차입니다. 왜 지옥행 특급 열차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 3일날 매수를 했죠. 1월 4일날 첫날 단 하루가 지났는데 마이너스 20%를 갖다가 TQQQ에서 때려박습니다. 그리고 4일차가 되는 날 마이너스 40%가 돼서 투자한 지 단 4일 만에 우리의 계좌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느냐? 아닙니다. 다행히 조금씩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또 마이너스 30%까지 또 하락을 하죠. 1월 20일에.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나 싶어서 플러스까지도 올라오는 시기가 이 시기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플러스 49%까지도 올라가고 50%도 찍는 걸 보고 우리는 3월이면은 이때가 3월입니다. 이 시기가 이 3월이면은 사실상은 조정장이 크게 있어야 될 시기인데 플러스 55%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버블이 있네 없네 당시에 뉴스에서 많이 떠들어댔지만은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내려갈 때도 있지만 올라오고 있는데 왜 버블이야? 하락은 하고 주식가라는 건 원래 하락은 내려가는 날이 있으면 올라가는 날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주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은 이때가 버블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 진짜 지옥행 특급 열차는 지금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단 며칠 사이에 모든 돈이 빠져서 마이너스로 진입을 하더니 순식간에 4월달이 되면서는 마이너스 40%까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올라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60%를 갖다 찍습니다. 5월에 계속해서 하락이 됩니다. 하락 상승을 조금 하는 듯 싶지만은 마이너스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합니다. 하락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죠.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의 폭은 계속 커져서 결국 10월 달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72%까지 내려가고 그 뒤에 11월 달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80%까지 TQQQ 계좌 같은 건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000년 12월 투자한 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갔을 때는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져서 우리의 계좌에는 더 이상 1000만원, $10,000를 투자했는데 이제 100만원, 1000달러도 아니라 그 미친 10만원 단위까지 돈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90%와 80% 후반대를 갖다가 오가는 것이 보여지죠. 2001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닷컴 버블이 무서웠던 거는 리먼 같은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리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닷컴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에 시작했는데 2001년이 됐죠. 그런데 90% 계속 내려갑니다. 90%에서 91%, 93%, 95%, 마이너스 96% 계속해서 떨어지죠. 우리가 가진 계좌의 돈은 이제 100만원도 되지 않고 30만원, 40만원 정도 되는 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게 더 떨어져서 2001년 4월 정도에는 98%까지 떨어져서 자, 10몇만원 정도 되는 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올라올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쭉쭉쭉 떨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98%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1년 9월달 돼서 마이너스 99%가 이제 드디어 찍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계좌가 자, $10,000 집어넣었죠. 이제
$96, $83, 8만원, 10만원 정도도 안 되는 돈이 이제 남기 시작을 합니다. 47달러, 5만원 정도 되는 돈이죠.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가 조금 1% 정도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계속 떨어져서 99%대를 갖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99%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사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옥행 특급 열차, 지옥행 특급 열차죠. 지옥행 특급 열차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99.81%가 나와서 18,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여기서는 다시 회복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자, 한 자릿수까지 99.9%를 찍으면서 자, 9,000원, 만원대를 갖다가 만원을 갖다가 찍는 이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우리가 1,000만원 넣었는데 계좌가 2002년이 됐을 때 끝도 없이 하락을 해서 만원까지 내려오는 이런 사태를 갖다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자, 이게 닷컴 같은 경우는 리먼하고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마이너스 99%가 찍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거는 마이너스 100%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마이너스 99.9%도 안 나오고. 그래서 단돈 만원이라도 $10,000 투자했는데 단 9달러 10달러 요 정도 금액이라도 지금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하락에서 횡보를 하는 것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과 횡보, 하락과 횡보, 하락과 횡보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을 갖다가 하는 사태가 2003년에도 이어집니다. 2003년까지 내려왔는데 2003년에도 이어지고,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2004년이 됐습니다. 2004년이 됐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99%죠. 마이너스 99%입니다.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여전히 숫자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2005년이 되면 어떨까요? 2005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마이너스 99%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선 닷컴 버블 때 한번 내려온 계좌들은 회복이 되지 않고 다 녹아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쭉쭉쭉 하는데 실제로는 계좌가 녹아서 3배를 갖고 회복이 되고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기 같은 경우는 떨어진 주가 자체가 회복이 되질 않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질 않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 또한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해서 내려와 있죠. 계속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자, 얘가 회복이 되느냐? 그렇게 쉽게 회복이 안 되죠. 2006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좌 같은 경우가 이제 2008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씩 회복이 되려고 금액 자체가 아까 한 자리 숫자에서 그래도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99.8이 나오던 것도 점점점 올라와서 이쯤이면 우리가 회복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 99.3이죠. 계속해서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고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질 즈음에 해가지고 자, 2008년 9월 15일 날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뭐가 떨어지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또 터져버립니다. 좀 미치고 환장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겨우 8년 만에 해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가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리먼 브라더스가 떨어지면서 다시 주가가 4만원대까지 회복을 했던 게 다시 주가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99.9%를 갖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99.9%를 또 구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닷컴 버블과 리먼을 갖다가 두 번으로 연속을 때려 맞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회복이 안 됩니다. 왜? 리먼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지.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정말 안 되고선 계속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99년, 2010년이 됐는데도 계속 이러죠. 자, 11년. 자, 쭉 가서 12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 시기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13년이 들어가도 여전히 같은 숫자를 갖다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99%에서는 지금 회복이 돼서 10만원 정도까지는 지금 10만원대까지는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이제 리먼이 어느 정도 회복해서 리먼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2013년, 14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리먼의 충격에서는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98, 97로 올라오면서 20만원대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프로와 다우, S&P와 다우를 추종하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얘는 S&P고 얘는 다우를 갖다가 추종하는 쪽인데 마이너스 하락폭이 크지 않죠, 얘들 같은 경우는. 자, 이 순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는 기술주의 비중이 낮고 거의 없죠. 얘는 그냥 기술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S&P는 상위권에는 기술주들이 좀 있고 기술주가 아닌 애들도 있고 중간 포지션을 갖다 가지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요 기술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낙폭이 생겼는데, TQQQ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기술주들을 위주로 갔다 보니까 낙폭이 크고, S&P를 추종하는 U+는 좀 덜했으며, 다우를 추종하는 유다우 같은 경우는 거의 하락폭이 사실 없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다우가 먼저 회복을 하고, 다우와 S&P가 먼저 회복을 하고, TQQQ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회복에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4년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이후로 가게 되면은 이제 S&P와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정도를 갖다가 거의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런 정도 상태까지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은 TQQQ는 아직도 큰 회복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어떤 수익까지 오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TQQQ는 우리가 10,000달러,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2,900달러, 약 300만원, 290만원, 300만원 정도까지가 회복이 됐고, U+ 같은 경우는 다행히 완전 회복을 해가지고 계좌가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18,000달러까지 해서 계좌가 복구가 됐고, 유다우 같은 경우는 25,000달러까지 계좌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가 자, 닷컴 버블을 맞고 횡보를 하다가 리먼을 맞고 횡보를 하다가 쭉 올라오다가 코로나를 한번 맞은 그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한 것인데,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두들겨 맞았을 때 TQQQ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계좌 회복을 못해서 마이너스 70%, S&P를 추종하는 U+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복을 해서 82%의 수익률이 나왔고, 다우 같은 경우는 153%까지도 수익률이 나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차트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 사서 하락을 해서 쭉 오게 되는데, TQQQ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된 상태죠. 요 0까지가 가야지 회복이 되는 것인데, 회복이 안 되죠. 다우 같은 경우는 먼저 회복이 됐고, S&P 500도 그 전에, 얼마 전에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U+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해갖고 수익률이 변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S&P, 나스닥을 추종하는 TQQ는 여전히 내려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 지수의 하락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닷컴 버블도 언젠가는 회복될 거지만은, 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TQQQ가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TQQQ를 저는 2025년이나 아니면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회복을 돼서 우선 플러스로 아마 전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시기에서 요 정도 시기 사이에. 근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나오는 게 과연 맞나? 앞에서는 다 회복이 됐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회복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자, 과연 진짜 이게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TQQQ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부터 시작해갖고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올 수 있는 데이터가 가장 마지막 데이터인 요 데이터와 가장 시작되는 점의 데이터인 2010년 2월 11일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을 해갖고 역산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닷컴 버블이 시작되던, 우리가 이 데이터를 시작했던 2000년 1월 3일에 만약에 TQQQ가 있었고 그 시기에 TQQQ가 상장이 되었다면은 얼마였을까? 주당 가격이 했더니 328달러에 상장을 했으면은 딱 맞는 현재 주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산을 해보니까 이런데, 318달러이기 때문에 10,000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30주를 갖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주를 샀던 걸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사실은 틀리기를 바랬지만은 역시나 계산이 맞았습니다. 2,910달러가 나왔죠.
자, 여기서도 보면 2,910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얘기를 합니다. 거봐. 닷컴 같은 거 맞으면은, 닷컴 맞으면은 3배짜리 녹는다. 회복 안 된다. 회복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죠. 자, 그러면은, 자, 레버리지 상품뿐만이 아니라 1배짜리 상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레버리지만 이렇게 되는 건지 1배짜리도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거를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TQQQ에 대한 데이터도 뽑아봤습니다. TQQQ가 아니라 그냥 나스닥을 추종하는 기본적인 지수죠. 지수 추종 ETF죠. 그런 이 QQQ를 갖다 한번 뽑아봤는데, QQQ를 가지고선 똑같이 10,000원을 대입해 놓고 쭉 뽑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자, 얘도 계좌 수익이 쭉쭉쭉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얘도 절반 이하로 다 내려갑니다. 계좌가 절반 이하로. 자, 얘라고 해가지고선 그렇게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에 시달리게 되죠. 계좌가 절반밖에 안 된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가 시작되게 되고, 그 뒤에 리먼도 같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절반까지 떨어진 주식들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래도 마지막에 244%의 수익을 갖다가 거뒀습니다. 기본 레버리지가 없는 기본 지수 ETF인 QQQ는 TQQQ와 다르게 회복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회복이 되는 시점입니다. TQQQ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얘는 뭐 한 2025년이나 2030년 그때쯤 돼갖고 2025년이나 30년쯤에 해가지고 아마 회복이 될 텐데, 자, QQQ는 2014년에 계좌 회복이 됐습니다. 2000년에 투자했는데 계좌 회복까지 14년 7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죠. 14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시간의 차이만 걸릴 뿐이지 1배짜리나 3배짜리나 언젠가는 다 계좌 회복이 됩니다. 3배짜리라고 해서 리먼이나 이런 거에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고, 1배짜리도 닷컴 버블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은 당연히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버블에 갇히면은 3배뿐만이 아니라 1배짜리도 회복에 14년이 걸린다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 걸리는 게 3배짜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주로 일어난 폭락 때는 나스닥이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그 다음이 S&P 500이고 다우존스 순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TQQQ만 보게 되면 계좌 회복이 되지 않아 갖고 마이너스 70%를 아직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 TQQQ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자, 얘와 얘를 같이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플러스 수익률이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다우와 같이 샀다라고 해도 플러스 수익률일 거고, 이 세 개를 같이 3분의 1씩의 비중으로 해갖고 샀다라고 해도 플러스 수익률일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술주의 버블이 예상될 때는 다우존스나 혹은 S&P를 이용한 해지 전략이 유효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반론이 나오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여러 개로 구성을 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면은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배율에 따른 2배짜리가 가장 좋다, 3배짜리는 별로다 하면서, 뭐 이 배율에 따른 최적의 레버리지 배율을 찾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 영상에 나왔던 모든 이유가 닷컴 버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닷컴 버블이 포함되는 순간에 어떠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전략을 갖다 해도 3배짜리는 좋지 않고, 1배짜리는 너무 낮고, 뭐 2배나 2.1배, 1.8배, 1.78배 뭐 이런 배율을 갖다 맞춰야 된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 전략도 있지만은 세 가지를 혼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하는 이런 전략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이런 전략을 갖다 한다라고 해도 20년을 갖다가 우리가 20년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하락장이 2002년에 닷컴 버블 하락장이 종료한 다음에 횡보장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할까? 계좌가 녹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긴 횡보장에서
과연 계좌가 녹을까라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요거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자, 요렇게 해갖고 계좌가 녹을까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요 앞부분을 잘라내고 2002년 하락장이 종료된 2002년 4월부터 해갖고 쭉 넣어봤는데, 자, 그냥 이거는 결론을 쫙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쫙 보여드리면은, 자, 계좌가 녹지 않았습니다. TQQQ는 47만 9천 달러, 유프로는 5만 7천 달러, 유다오는 4만 9천 달러 해서 TQQQ는 계좌 수익률이 4,696%, 유프로 같은 경우는 479%, 유다오는 392%입니다. 그래서 이 긴 횡보장에 넣고 리먼을 갖다 맞게 했는데, 3배의 레버리지는 긴 횡보장에서 계좌가 녹는다는 얘기가 검증되지 않은 루머라는 걸 우리는 갖다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횡보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되면 3배 레버리지는 다시 폭발을 하기 때문에 횡보장에서 하는 것은 루머이고, 그거를 이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근데 왜 얘기가 나오냐? 방금 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적정 레버리지의 비율을 찾는다라는 우리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배짜리와 2배짜리,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게 뭐 1배짜리 플러스 2배짜리, 혹은 1배짜리 플러스 3배짜리, 1배, 2배, 3배를 갖다가 다 섞어 가지고선 했을 때 적절한 비율의 레버리지 비율이 나오고,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는데, 자, 그렇게 할 바에 그냥 3배를 사는 게 아니라 1배나 2배짜리를 그냥 사면 되지 않을까요? 3배짜리를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요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지오킹 특급 열차를 갖다 탑승했을 때 TQQQ 같은 경우가 계좌 회복이 아직까지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너무나 계좌 회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얘를 배율별로 섞어서 적정 레버리지 비율을 갖다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투자 전략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하락장, 닷컴버블 같은 하락장에서는 얘가 없는 애들을 갖다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우존스 같은 해지 전략을 갖다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전략은 없을까? 얘는 수익이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년 투자했는데 요 정도를 갖다 했을 때 우리가 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좋은 투자는 아니죠. 이거는 안전하게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생존은 했지만은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좋은 투자를 갖다가 이러한 닷컴 버블에서도 수익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투자 방법입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은 똑같은 시기에 하는데 추매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추매 전략.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추매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이 아까는 10,000불이었는데 추매금을 갖다가 우리가 1,000달러 100만원씩을 갖다 투자를 하는데, 상승 하락일 무관하게 매년 3월 9월 마지막 날 이 날짜에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이 날짜로 정했습니다. 왜? 우리가 특정 날짜와 주가가 어떻게 떨어질 때 추매를 한다, 이런 거는 너무 전략적이죠. 근데 초보자분들이나 우리가 주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악의 상황을 갖다가 상정하고 매년 3, 9월 마지막 날에 추매를 하고, 추매금은 매번 1,000달러 100만원을 추매합니다. 그래서 동일감 매수나 이런 전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긴 횡보 하락장만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추매만 1년에 2번 해서 토탈 200만원 2,000달러 200만원을 갖다가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 추매 전략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00만원 정도의 추매, 이거는 우리가 다 가능한 수준이죠.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추매도 크게 하지 않고 1년에 딱 200입니다. 100만원, 100만원에서 3월에 100만원, 9월에 100만원. 그랬더니, 자, 초반에는 역시나 하락장에 걸려갖고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2000년 3월에, 추매를 갖다 한번 합니다. 추매를 한번 했는데, 자, 16까지 왔던 거를 갖다가 조금 올려놨죠. 자, 그리고 다 하락장이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하락장이 계속이 돼서 마이너스 50까지 계좌가 반이 됐는데, 여기다가 미친놈처럼 자, 1,000달러 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50이 마이너스 44%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01년 3월 장이 됐죠. 자, 이때 우리 계좌가 어땠죠? 마이너스 97%까지 떨어져서 20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100만원을 또 추매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7을 마이너스 87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조정장까지 가서 또 마이너스 96%까지 그렇게 올려놨는데 또 떨어졌죠. 마이너스 96으로. 그래서 3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100만원 다시 추가해서 마이너스 86으로 올려놨습니다. 마이너스 86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인데 또 여기다 100만원 추가해서 마이너스 69로 살짝 올려놨죠. 2020년 9월장입니다. 그렇게 올려놨는데 또 마이너스 95%까지 또 떨어져서 4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돈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날아가는 밑빠진 독에다 물붓기로 또 100만원을 추매를 또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5로 또 올려놨죠. 자, 그렇게 하고 살짝 올라오는 듯 싶지만은 별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마이너스 76이나 마이너스 80, 90이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3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역시 100만원을 추가해서 마이너스 68%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계좌는? 자, 2003년 9월 마지막 날이죠. 마이너스 34%가 됐는데 100만원 넣어서 마이너스 29로 해서 700만원이 됐죠. 요쯤 되시면 지금 여러분들 사실 눈치를 채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밑빠진 독에 우리가 물을 붓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3년 9월이죠. 근데 계좌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좌가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2014년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새 계좌가 전부 다 지금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기에 어떤 상태였는지 방금 전 다 보셔서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회복이 되고 있죠. 자, 조금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여기다 100만원 또 2004년 3월 31일 날 해서 100만원을 또 넣어줍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끌어올려 줬습니다. 좀 떨어지고선 올라가질 않는 시기입니다. 큰 횡보와 하락이 반복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려고 하는데 2004년 9월에 또 100만원을 또 넣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플러스 상태를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은 이후에는 어떨까요? 이후에는 잘 안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수익률 자체가 자, 이때부터 해갖고 2004년부터 잡히지 않는 거 2005년 들어와갖고 잡히지 않는 거 알 수 있죠. 2005년 들어와서 자, 이미 플러스로 전환됐지만은 역시 3월 달에 100만원 추가를 해주고 자, 9월 달이 됐을 때 우리는 100만원을 또 추가를 해줍니다. 자, 수익률 보이시죠? 아까와 다르게 계속 플러스 수익률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9%까지 내려왔어도 계속 100만원씩을 1년에 2번씩 넣어주게 되면은 계좌는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자, 2006년 3월 달에 또 추가를 해줬죠.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과연 리먼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으로 바로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자, 2008년에 쭉쭉 와서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날 해서 우리가 100%가 넘었었던 수익률 자체가 전부 다 8월까지 해서 자, 이렇게 100%가 넘어가는 상태였는데 자, 9월 달이 들어오면서 하락을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9월 15일 날 해가지고 100%가 넘었던 것들이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9월 16일 날은 20%, 28%, 69%까지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또 100만원을 추매를 해서 심폐소생을 또 한번 해줍니다. 그랬더니 자, 큰 폭으로 떨어져야 될 텐데 그래도 요 정도 폭에서 지금 하락이 멈추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내려가는 상태에서 역시나 그 다음에 하락장인데 다시 한번 3월 달에 100만원을 추가해서 추매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9월 달이 오겠죠. 9월 달에 또 추매를 해주고요. 자, 이 추매 전략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를 갖다가 한 거에서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우리가 밑빠진 독에다 저걸 물을 붓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리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순식간에 2010년 3월 달인데 이미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얘네들 이미 리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이 펼쳐지게 되죠. 자, 코로나 시기까지 그래서 쭉 해서 당겨보면은 자, 이제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자, 100만원을 또 추가해 가지고선 추매를 해줍니다. 100만원어치. 그래서 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TQQQ 같은 경우는
자, 이것들은 지금 리먼, 닷컴 버블부터 시작해서 리먼, 코로나를 다 때려박았는데, TQQQ 같은 경우는 225만 4천 달러, 약 22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지금 벌은 상태고, 유프로 같은 경우는 36만 6천 달러에서 4만 6천 정도, 다우를 추종하는 유다우 같은 경우는 29만 1천 달러 정도에서 한 2억 9천에서 3억 정도가 되는 돈을 벌고, 수익률은, 자, TQQQ는 3,999, 유프로는 566, 유다우는 430%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지 우리가 틀려진 거는 그거죠. 자, 추매 전략을 할 때는 우리가 추매금이 있었기 때문에 원금 만 달러에다가 추매금을 매년 100만원 두 번씩 200만원씩 해갖고 20년 동안 4,300만원을 갖다 두어서 합계 5만 3천 달러, 5,300만원 정도가 되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가 달라지긴 했지만 매년 200 정도씩을 갖다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씩을, 자, 이렇게 됐죠. 자, 추매 전략을 펼쳤을 때는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계좌 회복 다 됐고 다 수익을 얻었죠. 자, 일반 장투, 우리가 한번 돈을 넣어두고 꾸준히 그냥 방치를 해두는 장투를 했을 때는 TQQQ가 회복이 되지가 않고 나머지도 회복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매 전략을 썼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3배 레버리지 투자 시 최고의 전략은 추가 매수, 추매입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이 법칙을 누가 했냐? 존 보글님께서 요 앞에서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존 보글이 지수추종 ETF를 만들 때 그 분이 만든 전략이 추가 매수 전략입니다. 이 전략.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닷컴 버블과 리먼을 겪으면서 이 전략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도 해냈죠. 자, 이건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라는 거는 돈이 있고 하락장이 있을 때 조금씩 하시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3배 레버리지의 추매 전략은 추매 전략은 결국 닷컴 버블과 리먼 코로나를 모두 다 이겨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매 전략은 닷컴 사태 하락기에 4년 차에 모든 계좌를 회복시키기도 했죠. 고작 4년 차에.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자, 밑빠진 독에 마이너스 99%가 찍히는 순간에도 100만원씩을 투자를 하면은 다음 시기에 다시 마이너스 99%가 되고 그래도 100만원을 투자하는 이 전략인데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누가 보면 미친놈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인데 이 전략 때문에 결국은 4년 차에 모든 계좌를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이 추매 전략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3배의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추매 전략은 단 필수다. 3배 레버리지에는 추매 전략만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닷컴 버블도 이겨낼 수 있고 리먼 브라더스도 이겨낼 수 있고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3개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개를 우리가 20년 동안 다 때려박는 역사적인 경험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자, 역사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큰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앞에서 뭐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에 불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레버리지라고 해갖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자, QQQ의 계좌 회복 차트를 보게 되면은 QQQ 또한 닷컴 버블 때는 계좌 회복이 14년하고 7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배짜리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닷컴 버블 같은 큰 일이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투자의 전략입니다. 전략은 무엇이냐? 가장 교과서는 추매다. 추매만 한다라고 하시면은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물론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하락장을 경험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긴 하락장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락장이 멈추게 되면은 바로 모든 계좌를 갖다가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추가 매수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3편에 걸쳐갖고 우리가 일단 이 3편에 걸쳐가지고 자, 코로나와 리먼 브라더스, 닷컴 버블 사태에서 우리가 3배 레버리지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결론은 무엇이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 1년에 딱 2번씩만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최소한도 그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런 장을 3번을 다 맞는다라고 해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레버리지 상품은 이런 큰 하락장을 맞았을 때 계좌가 녹거나 횡보장을 맞았을 때 계좌가 녹는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그냥 어떤 떠도는 풍문 같은 거를 다들 이야기를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사람들이 교과서라고 할 땐 다 교과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좋은 투자 전략들은 이미 공개가 돼 있고 검증이 돼 있으니까, 그런 추매라고 하는 투자 전략을 따라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까지 3편에 걸쳐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